안녕하세요. 지금 세대 응원단 단장 션토리입니다. 드디어 시즌1 했습니다. 지난 4월 6일 예천 저수령 그란폰도가 제 올 시즌1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시즌1을 그란폰도에서 할 줄은 몰랐죠. 지난 겨울에 독감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겨울 내내 독감 앓느라고 겨울 농사를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전거 거의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 동안 끙끙 앓느라고 한 2달 넘게 앓았던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후유증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내내 아무것도 안 했더니 봄에 이제 시즌1 해야겠다 싶어서 파워 테스트 했거든요. FTP가 50W가 줄어있더라고요. 어떻게 50W가 줄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 겨울 띵가띵가 놀면서 살만 뒤룩뒤룩 쪄놓은 그 과정을 생각해보니 50W만 줄어든 게 다행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겨울 농사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제가 갈수록 추위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춥다고 안 타고 바람 분다고 안 타고 뭐 그랬더니 결국 4월에 그것도 그란폰도로 시즌1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마저 신청 안 해놓고 있었으면 이날도 시즌1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천에는 전날 도착했고요. 그래서 하루 묵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시즌1 겸 저수령 그란폰도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저수령 그란폰도가 코스가 2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작년에는 그란폰도 하나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문치곡에 뺀 거의 90km쯤 되는 코스 하나 하고 이제 문치곡에 쪽으로 10km 더해진 100km 정도 되는 또 코스 하나, 이래서 코스가 2가지고요. 컷오프 시간이 작년 12시에서 좀 늘어났다는 거. 네, 근데 뭐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했고요. 저한테는 특히 이날 제 딸이 첫 정기 연주회가 있는 날이에요. 오후 4시에. 그래서 딸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빨리 타고 정기 연주회 꼭 아빠가 가겠다고. 예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시간 감안하면 도대체 저는 몇 시에 들어와야 되는 걸까요? 네, 시즌1인데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타고 가려고, 그래서 문치곡에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90km 최대한 열심히 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즌1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탄다고 빨리 탈 수 있을까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안 되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 나는 왜 시즌1을 지금 했을까라는 복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저수령 처음이거든요. 항상 너무 추울 때 그란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령 그란폰도는 춥구나, 난 추우면 안 가야지. 그래서 저수령 그란폰도는 항상 생각지도 않았던 그란폰도였는데 올해는 1월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수령 그란폰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수령 그란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90km인데 뭐 금방 타고 가겠지 뭐. 벌제하고 저수령만 뭐 잘 빨리 넘으면 나머지 뭐 금방 가겠지. 그래서 딸한테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이제 타기 시작했는데요. 옆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 제 전략은요, 파워 테스트를 하고 줄어든 그 50W를 충분히 존중해 주자는 생각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최하 160W, 최대 170W를 넘지 않게 타야 하는 걸로, 그래야 벌제하고 저수령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또 하나는 절대로 안장에서 일어나지 않기, 댄싱 하지 않기로. 댄싱 할 만큼의 근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 보지 않기. 뭐 내가 빨리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정해놓은 파워로만 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분한 열차에 탑승하지 않기. 가장 겁이 났던 건 뭐냐면요, 쥐가 날까봐. 운동을 안 했잖아요. 지금 몇 달 만에 자전거 안장에 앉은 건데요.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 변속도 까먹어갖고 앞드레일로 뭐였지? 어떻게 내렸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쥐나지 않고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날씨는 굉장히 좋았고요. 또 살짝 구름이 있어서 덥지도 않았고요. 온도도 괜찮았습니다. 한 13, 14도 출발할 때 그랬고 들어올 때는 뭐 20도가 넘었으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진짜 파워만 보고 갔거든요. 이제 가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뭐 이 정도 파워인데 뭐 괜찮게 열차도 타고 속도도 괜찮은 거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재미나게 갔어요. 한참 가는데 옆에서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깔딱고개를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서 야 이거 무슨 고개지? 그러니까 한 분이 봉황당 고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야 이게 봉황당 고개야? 뭐 그러시고 또 한참 가고 있는데 또 그분이 야 이거 봉황당 고개 아니래 성심당 고개래 그랬던 것 같아요. 성심당 고개라고 했던가?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 고개 이름은 성황당 고개였습니다. 힘내면서 웃지는 못하고 그렇게 재밌는 대화를 들으면서 왔는데 벌째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벌째가요 각이 좀 돼요. 한 10% 나오더라고요. 뭐 길지는 않은데 10% 정도 돼요. 시즌 1인데 10%짜리 고각 어필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겨울 농사 잘 못 지신 분들은 벌째 와서 벌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힘들더라고요. 속도는 여전히 걷는 분하고 비슷한 속도로 올라갔고 뭐 대신 끌바하지 않고 올라가겠다라는 것 때문에 천천히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지더라고요. 파워도 제한을 걸어놨던 170W 넘게 쓰지 않으면서도 뭐 느려서 그렇지 올라갔습니다. 맛있게 보급했고 근데 보급이요 너무 유용했어요. 특히 파워젤이 가지고 간 파워젤 하나도 안 썼습니다. 파워젤 주시니까 그 파워젤 먹고 나니까 뭐 굉장히 뭐 바나나 뭐 한 2-3개 먹은 것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급 든든히 하고 이제 쭉쭉 갔죠. 저수령이 남아 있잖아요. 뭐 저수령만 넘으면 끝나요. 저수령 고개가 남아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참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도 가고 저 혼자도 가고 하면서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게 갔습니다. 저수령 입구에 왔죠. 여기가 저수령 입구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 그 속도계가 알려주기도 했지만 그 옆에 이렇게 앉아서 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수령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 마음을 잡으시라고 하는 거였는지 하여튼 이렇게 쉬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저수령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앞에 가니까 또 이제 콤 계측하는 발판이 있더라고요. 저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는 계측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여기가 저수령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몇 분 중간에서 쉬시기도 하고 뭐 힘드시니까 휴식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 조금 계셨는데 뭐 다들 너무나 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들 잘 올라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 다들 잘 올라가시지만 순간 제가 너무 못 올라가는구나 라는 자기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파워를 더 쓰고 올라가면 쥐가 날까봐 무서워서 운동을 안 한 자의 그 쫄보의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그냥 설렁설렁 올라가자. 시간을 보니까요, 뭐 그때가 11시 좀 됐었을 때니까 시간을 보니까 뭐 충분하더라고요. 12시 30분인가 컷오프가 저수령에서 그랬는데 이건 뭐 설렁설렁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저수령이 한 8km 되거든요. 그리고 각이 아주 세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쉬는 곳도 있고. 저는 이제 저수령 여기 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근데 와후를 쓰는데요. 얘가 클라임 프로 하면서 이제 내줬는데 6km인 거예요. 저수령이 그새 짧아졌나 보다. 잘 됐다. 6km만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막 갔어요. 네, 왜 저수령이 6km로 짧아졌는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막 올라가는데 괜찮더라고요. 저는 끌바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중간에 내려서 한 몇 번 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한계를 잘 알고 분수에 넘치지 않게 타니까 다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어마무시하게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전거 타고 저수령을 쭉 올랐습니다. 이제 중반쯤 지나니까 좀 힘이 드는 구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렵다기보다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 정도 한 5km, 6km 정도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걸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천천히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같은 페이스로 밟았죠. 어느 정도 가니까 저수령에 그 평지 구간이 나와요. 그 평지 구간 가니까 얘가 저수령에 다 왔다는 거예요. 제 속도계가. 뭐지 여기 아닌데? 그랬더니 한 3m 갔더니 다시 얘가 나머지 2km를 새로운 클라이머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령이 짧아진 게 아니었어요. 와우가 저를 기만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총 8km의 저수령을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시즌 초만 아니었으면 뭐 더 쉽게 더 빠르게 올라갔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워낙에 운동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힘겹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제 고프로가 이제 좀 오래됐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졌어요. 상시 전원도 연결하고 갔는데도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수령 이후부터는 이제 녹화가 없습니다. 뭐 항상 그래왔듯이. 네. 오늘 예천 저수령 그란폰도 처음 와봤는데요. 90km에서 100km 정도 되는 코스, 그리고 적당한 어필, 뭐 시즌1 하기에는 너무 괜찮은 코스였던 것 같고요. 특히 코스에 피어있는 그 벚꽃들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뭔가 이렇게 열심히 타지를 않았더니요, 투어 온 것 같았고 꽃놀이 온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저수령 너무나 좋았어요. 정상에서 맛있게 보급하고, 그리고 또 너무 빠르지 않게, 속도 제한이 있었거든요. 다운힐에서 너무 빠르지 않게 열심히 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불이 났게 이제 집으로 가야 하니까 준비를 하고 집으로 출발을 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딸의 합창단 정기 연주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차가 뭐 전 구간에서 막혔어요. 그래서 딸한테 한턱 크게 쏘는 걸로 아빠의 미안함을 전해주고 그렇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시즌은 했으니까요, 열심히 타야죠. 다음 그란폰도 설악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200km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네, 이제 열심히 타 보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고맙습니다.